상한가를 가거나 당일에 여기 보이시는 휴마시스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 특정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주로 하락할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3분 만에 상한가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림 2부고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좀 업로드를 합니다. 일단 상한가 패턴 3가지 알려드렸던 거 ABC 패턴이 있고, 그 ABC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에 느낌표 눌러보시면 이전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한가 매매 방법에 대한 원리랑 그다음 상한가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3분은 아니겠네, 영상으로 보니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상한가 매매 확률 33%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저는 유료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1부랑 2부 나눠서 했었는데, 1부는 세력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해야 하는 이유랑 ABC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부는 이제 분봉 패턴 원리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상한가 패턴을 통한 매매 방법, 매매 팁,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잠깐만 정리하면은, 일봉에서 나오는 이런 상한가가 모두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니고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이 ABC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영상 업로드도 늦어진 게 글 쓸 것도 좀 많고 해서 좀 늦어졌는데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좀 되게 많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아마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오늘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나의 매매 패턴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 다양한 매매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적어 가면서, 그래서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 일단 오늘 영상이 조금 생각보다 글에 비해서 짧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블로그 주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요.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분봉 패턴 원리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중간 이제 이 글로 적었던 것들을 뛰어넘긴 할 겁니다. 일단 원리를 얘기하면, 세력이 올리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 2차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생각이실 텐데, 아침 일찍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10시 이후에 하락을 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 물리거나 손절하신 경험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이렇게 상승을 했다, 뭐 예를 들어 10시 48분에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하는 거는 세력의 의도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를 상승을 한번 시켰다가 이 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손절을 하는 물량을 싼 가격에서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매집에 대해서 글을, 다른 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온 뒤에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는 그러니까 확률로 알 수가 없습니다. 1차 상승 후에 하락을 하면은 오늘은 이제 세력이 올릴 마음이 없구나, 매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아침 일찍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요. 하지만 2차 상승이 나온다면은 세력이 매집이 아닌 주가를 상승을 시킬 목적일 가능성이 70에서 80% 증가를 합니다. 나와 있는 종목처럼 1차 상승이 나오고 1차 상승만 딱 봤을 때 아까 위에 있는 차트랑 비교를 하면은, 상승 후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1차 상승이 로 끝이 나고 세력이 더 이상 이제 올릴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에서 이 상승,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즉 우리는 이제 세력이 상승을 시킨다는 그런 확률 높은 의도를 파악을 해서 2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좀 중요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더 보시고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1차 상승만 나온 종목은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가지고 상한가 눌림 매매를 하는 겁니다. 패턴별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패턴을 나누고 하지, 제가 생각할 땐 의미가 엄청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사실 이런 패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계좌 관리랑 비중 조절이 가장 큰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패턴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2차 상승, 3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보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제 세력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서 주가를 많이 매수를 해야 자신들도 이제 밑에서 평단가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하지만 2차 상승, 3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가격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1차 상승,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이 가격적으로 보면은 4만원 위에 있으면서 2차 상승에 매수를 했던 금액 자체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낮은 가격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높은 가격에서 나온 거래량이 많다면 세력이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도하려는 물량도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그냥 세력이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신 같은 경우에 이게 1차 상승 구간인데, 이 구간이 1차 상승인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상승 구간인데 거래량이 1차 상승보다 좀 많이 터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1차 상승 거래량, 2차 상승 거래량이 많다면은 세력은 비싼 곳에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세력이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 후에 2차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세력이 다시 올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더 추가가 되면 더 크게 이제 신뢰성이 붙는 거죠. 그리고 2차 상승 거래량이 커졌다, 그러니까 세력이 매수를 하는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제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중요하고, 사실 오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뭐 상한가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매매를 하는 이 횟수로 치면 한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알고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되는 원리부터 일단 한 3번 정도 계속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패턴 이제 나올 건데, 패턴별 매매 방법 A 패턴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강하고 빠르게 상한가를 간 패턴을 말합니다.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김이 셀 수가 있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돌파 매매나 호가창을 보면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매매 패턴의 A 패턴의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없다. A 패턴의 종목들의 미래는 뭐 좀 크게 한 2개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한가 후에 다음날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나와가지고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공개를 좀 하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상한가 나온 다음에 다음날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분봉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A 패턴이 나오면은 떨어질 때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14일 날에 상한가를 가서 당일만 보면은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간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넓게 보면은 10월 14일 날 상한가를 간 날의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선으로 그었습니다. 9월 28일 날에 여기 네모난 모습인데요. 이 네모난 모습에 터졌던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터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한가를 갔을 그 당일에는 뭐 거래 대금 많이 터지고 막 갑자기 막 아침부터 일찍 가니까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할 시간과 물량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세력처럼 생각하면은 자신의 돈이 크게 쓰이지 않고 크게 매수를 밑에서 하지 않은, 굳이 주가를 위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만약 하락을 할 때 그걸 지켜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세력이라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 패턴은 눌림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전자책에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B 패턴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상한가 다음날 눌림 매매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분봉상에서 아까 원리로 말했던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B 패턴을 가지고 매를 하는 거고, 일단 B 패턴의 특징 중에 A랑 C 패턴이랑 다른 거는 1차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의 길이가 좀 길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길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이 B 패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철학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매를 하는 돌파 매매 같은 걸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상승 후에 하락을 할 때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수 타점을 정하는 이제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그거는 이제 4등 분선을 이용하고요. 4등 분선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거고, 키움증권밖에 안 해가지고 다른 증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B 패턴 중에서 3분봉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30분봉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3분봉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 선정, 일단 상한가부터 종목을 볼 거고, 이 상한가가 여기 이 신도 기현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네모나게 친 구간, 이 상승 파동이 결국에는 상한가로 도달을 했는데, 이런 상승 파동을 일단 공통 패턴입니다. 어차피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맨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다가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관심 종목 정리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이렇게 북마크로 따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분봉의 모습을 좀 보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구간, 상한가를 딱 들어가기 전에 상승 파동의 구간 모습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 방법을 빠르게 좀 동영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시면 이게 글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있으면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에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이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저점 구간을 이 4등분선을 이용해서 상한가 고점 구간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뒤에 매수는 이 구간에서 하고요. 매도는
여기서 하고 손절은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칸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매수하고서 손절할 때는 한 수익 날 때는 1.5칸 해가지고 손익비는 이제 한 번 먹을 1.5%를 먹는데 손실이 날 때 1%밖에 안 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다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 매매 방법은 되게 심플하고요. 이것도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이 상한가를 들어가기 전에 상승 파동에서 4등분선을 긋는 이유는 세력의 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때 부담이 되는 곳은 이제 상한가입니다. 근데 당일 상한가를 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한가에 도달하기 전에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 얘도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다음에 신도 기온도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가 활발한 구간이다라는 거고, 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보유자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큽니다. 근데 결국 상한가를 갔다는 건 세력이 돈을 사용해서 매도세를 이기고 상한가를 도달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세력의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상한가를 들어간 상승 파동에서 4등분선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등분선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 마법의 선이냐? 일단 마법의 선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주식에서 4등분선은 그냥 보조 도구일 뿐이고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주가는 이제 상승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제 이거를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4등분선이 시각적으로 파동 매매하기에 좀 적합해서 사용을 할 뿐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다른 강의에서 절대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은 100% 수익이 나는 그런 마법의 선 같은 건 없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매매 핵심은 저는 생각하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다. 특히나 이런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확률이라는 게 통계를 내면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니까 수익 날 확률이 60%다. 어떤 자리는 70%, 어떤 자리는 또 뭐 65% 이런 식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먹을 때는 1.5칸, 손실일 때는 한 칸만 손실 그런 손익비 매매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좌 관리랑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나 사례를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 C 패턴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만 해도 꽤 많아가지고 좀 다음에 영상 어차피 올리고 글도 계속 쓰니까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은 너무 이제 뭐 상한가 간다 해서 분봉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분봉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일봉이고 그 일봉보다 중요한 거는 또 주봉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영상 글도 쓰고 영상 업로드하고 전자책에도 기입을 하고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매매를 한 종목들에 대해서 주마다 뭐 이렇게 종목들 매매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냥 제 느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작성을 좀 해두고 그러는데 나중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매 팁은 원래 생각했던 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서 북마크를 설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계속 글 올릴 거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글자 되도록이면 종목을 이제 매매하고 할 때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는 뭐 이를 최근 들어 뭐 금양이나 뭐 한미글로벌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기 쉽게 이렇게 관심 종목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북마크 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마크 지정하면은 색깔이 바뀌니까 좀 알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습니다. 결론은 상한가를 가는 이 패턴은 정말 다양하고 좀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정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저는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그냥 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 구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야기했던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한다면은 다음에 나올 다양한 그 방법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식으로 그리고 차트로 돈을 버시는 30%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이제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